녹내장, 두통, 심장병, 당뇨도 혈액순환과 혈관 문제인 거예요. 혈관과 혈액을 지키는 단 한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제가 환자들을 관찰해 보면 관찰해 볼수록 현대인들의 거의 정말 상반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질환들까지도 다 원인은 한 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혈액순환과 혈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병리학 책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원인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혈관 문제인가 혈액순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세균에 의한 감염증 이런 걸로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생명을 잃었다, 아니면 영양실조 이런 걸로 이제 생명을 잃었다, 전쟁이 나서 목숨을 잃었다 할 것 같으면, 현대에서는 그냥 만성질환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성인병과 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면 젊은 여성들에게 있는 자궁내막증, 불임증 이런 것까지도요, 전부 혈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 녹내장 같은 것도 혈관 문제, 두통도 혈관 문제, 뭐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당뇨도 혈관 혈액 문제고요, 혈액순환 문제고, 그것도 피가 병이 들어서 생기는 거고요. 거의 다가 이거 혈관 혈액 문제인데, 이 혈관과 혈액을 지키는 단 한 가지 방법,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혈관과 혈액이 손상되는 단 한 가지 원인, 이게 결국 같은 말인데요. 그것이 놀랍게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병원에 가서 원인 모르면 선생님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관리 하셔야 돼요. 뭐 불면증이 스트레스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뇨병도 스트레스고 고혈압도 스트레스인데, 뭐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도 스트레스고, 혈액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도, 위장병도 이게 다 스트레스다, 통증도 스트레스다 이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의외로 여러분이 항스트레스 요법이 쉬워요. 저도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거, 내 몸을 늙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 피곤하고 모든 내부 장기가 손상되게 만드는, 혹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면 끼니 거르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 항스트레스 관리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제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긴장을 이완시켜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비타민C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 비타민C가 혈관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그러면서도 다행히 얼마나 싼지 몰라요. 이 비타민C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갖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이 비타민C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만성질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자라는 거를 아는 사람만 알아요. 비타민C가 왜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자동차 악셀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것도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경유 자동차 한 대가 아침에 시동을 걸잖아요. 온 동네가 다 오염돼 버려요. 그게 그 안에서 운전자가 악셀을 밟을 때마다 그 시커먼 연기가 나와가지고요, 그 1대 50m 반경 안은 그냥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더 경유 자동차처럼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도 이렇게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 같은 그런 노폐물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활성산소, 산소는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요. 활성산소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소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있는데요.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동네에 연탄 보일러가 많아가지고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겨울철 되면 매일 뉴스가 연탄가스로 이번에 몇 명이 돌아가셨다, 뭐 중태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거는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압 산소통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방법이거든요. 일산화탄소가 적혈구랑 결합을 하는데 그게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보다 200배나 힘이 세대요. 그래서 그냥 산소랑 일산화탄소가 같이 있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다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은 산소가 없어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산소가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 산소통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일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그 산소를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압력으로 인해 갖고 이제 그 밀도로 인해 가지고 일산화탄소를 떼내고 그 자리에 이제 산소가 붙어서 그 사람이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이제 치료된다라는 그런 원리인데요. 놀랍게도 그 고압 산소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목숨은 살았는데요. 사람이 말도 못하게 후유증에 시달려요. 굉장히 힘든데요. 그게 그 산소가 주는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이 공기 중에요. 산소가 사실 얼마 안 되고 70%가 질소라는 거잖아요. 이게 또 제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산소를 70%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순간 우리들은 다 산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금방 아마 죽게 될 거예요. 산소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필요하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이제 활성산소라는 걸로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하게 될 때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평소에 어지간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해독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SOD라는 효소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게 스트레스를 더 가중해서 많이 받을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이 SOD가 줄어들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도 만든대요. 그리고 굉장히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혈관벽을 이렇게 갖다 찔러가지고요. 이 혈관벽이 계속 손상이 되면서 결국에 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책 내 몸이 웃는다 거기에 제가 어디서 예화를 이렇게 인용을 해 놓았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곳에 로제토 마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 놓았어요. 그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미국 전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혈관 질환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은 혈관 질환이 사망 1위거든요. 사망률 1위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추적을 해봤는데 도대체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담배도 피고 비만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드시고요. 패스트푸드도 드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는 혈관 질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영감을 얻어가지고 찾아냈는데요.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서로 그냥 확장된 가족 집단 같이 그런 윗집, 아랫집, 옆집 전부 다 서로 있잖아요. 긴장 관계가 없는 거죠. 경쟁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식사도 막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즐겁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세상에 담배를 뻑뻑 피는데도 혈관 질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혈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주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가장 센 고지혈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관이 거듭거듭 막히는 거, 이거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고요. 진작에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만 많이 써도 이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혈관을 지켜주고요. 뇌출혈, 뇌경색에 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충분히 하루에 한 1000ml 이상 쓰잖아요.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이거를 쓴 분들은요, 희한하게 합병증이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요. 이 싸디 싼 비타민C 뭐 중성 비타민C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싼 비타민C 있죠. 비타민C 순수 그것만 들어있는 비타민C 드시면 돼요. 이거를 뭐 위장병도 오히려 비타민C가 고치거든요. 결석 그런 거 염려 없거든요. 결석은 저는 마그네슘을 같이 썼더니 전혀 염려가 없더라고요. 마그네슘이 또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마그네슘이 칼슘하고 친구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이름이 비슷하죠. 칼슘은 여러분 뼈를 구성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칼슘은 우리 몸에 어떤 심장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렇게 힘을 받게 하는 그런 원소인데요. 그런 미네랄인데 마그네슘은 정반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수축이 됐으면 다시 편안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육도 이렇게 수축을 했으면 다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거 풀어지게 하는 게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인데 희한하게도 현대인들은 다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상하게 짜증이 더 난대요. 더 스트레스가 온전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비싼 거 먹을 필요도 없고요. 산화 마그네슘, 그거 싸디 싼 산화 마그네슘 드시면 되거든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비타민C도 제일 쌀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제가 산화 마그네슘으로 토코페롤 같이 합해가지고 또 토코페롤이 항산화작용이 있고 마그네슘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이 토코페롤 마그네슘 같이 들어있는 이 제품을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드셔도요. 여러분 그 항스트레스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서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시던 분한테 제가 이 마그네슘을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 그랬더니 그 층간 소음이 여전히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짜증이 나지 않는데요.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인 뭐 들어있는 음료 조금만 마셔도 몸이 뚱뚱 붓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그네슘 하나를 먹고는 카페인 부작용도 훨씬 덜 하더라는 거예요. 카페인을 먹으면 또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 마그네슘이 상당히 이렇게 완화시켜 주거든요.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거 비타민C, 마그네슘. 제가 비타민 B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 B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충분히 이렇게 높은 에너지 효율로 이렇게 힘이 되게끔 에너지가 되게끔 해주는 보효소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B를 꼭 드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먹는 날 아침에는요.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셔도 눈이 떠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타민 B, A, B 할 때 B거든요. 이 B를 굉장히 단위가 높은 걸로 드셔야 돼요. C 고용량으로 먹을 때는 이거를 제가 B 100단위를 만들어 놓았는데 B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치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이런 걸로 쭉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타민 B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비타민 B가 안 들어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분은 비타민 B가 치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또 판토텐산 이런 각각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던 거죠. 본래 비타민 B는 B군이거든요. B 콤플렉스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하나하나의 이름이 달라요. 이것을 조합해 놓은 것이 비타민 B 콤플렉스, B군이고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나와 있는 비타민 B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둘 다가 B 100단위거든요. 어떤 거는 500단위 들어있고 100단위씩 주로 이렇게 제가 넣어 놓았어요. 이거를 드시면 이거 자체가 또 항스트레스, 항피로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B, 마그네슘, 비타민C, 메가도스 이런 거 하시고요. 그리고 낮에나 특히 낮에가 좋은 것 같은데 저녁에나 꼭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주세요. 걸으면서 여러분 자신한테 말씀하세요. 난 참 행복하다.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오늘 이렇게 상쾌하구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을 해주세요. 너 참 잘 살고 있다. 참 잘 살고 있다. 이제까지도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해주세요. 저도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감 없는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진약사 지도 아프면서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아픈 제 몸을 관리하고 아픈 가족들 관리하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만든 약 생기산도요. 왜 이 생기산이 혈관을 치료하나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혈관을 치료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조제한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떤 노폐물을 빼주고 염증을 치료하고 뭐 장염 같은 거 치료하고 그런 해독제 역할을 하는 약이었는데 이게 놀랍게 혈관이 막힌 사람한테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한테 썼을 때 그분의 협심증 증상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다가 점점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그 혈관 질환자들을 이 약으로 치료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원리가 뭔가 봤더니 이 약이 울화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화병 약이에요. 화병을 치료하니까 맺혀 있는 화를 풀어주니까 그 화로 인해서 막혀 있던 혈관이 뚫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 놀라운 유레카였어요, 여러분. 유레카 아시죠? 뭔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유레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정말 놀라운 그 깨달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누구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미워하다가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 화를 내거나 긴장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쉼 없이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혈관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가장 최악의 습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항상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